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대학교 강연회에 온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게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고자 하는 존재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면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네, 주식 투자의 귀재가 말하는 성공이 사랑이라니 의외이신가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탐나는 대물, 저희가 이번 봄 개편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로 시간을 조금 옮겼습니다. 시간대도 7시부터로 옮겼죠. 오늘 월요일의 대물 소개하겠습니다. 티레이더 서울 서부 강사 이경민 PB, 동양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센터 이범상 대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성년의 날이더라고요. 네, 네. 지대리님, 네. 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 뭔가요? 중요한 가치요? 네. 자기 몸을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저번에 뭐 이건희 회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건강해야지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도 안 끼치고 자기 건강 잘 챙기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성년의 날이다 보니까 저는 이경민 PB님이 첫사랑을 언제 하셨을까 이게 또 궁금하네요. 예, 방송이다 보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제 첫사랑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묘하게. 만화사고를 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실 때 문 잠그실 것 같은데. 지금 사랑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죠. 네, 그렇군요.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는다던데 못 잊는 분이 옆에 계시는군요. 항상 와이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인사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범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의 강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범상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데 어제 땡볕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타갖고 지금 굉장히 조금 방송 타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워낙 두 분께서 좀 스마트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좋은 내용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CF까지 지금 이범상 대리님을 노리고 계시거든요. 예, 범상치 밀고 있는 않으신 유행어가 있어서요. 분이십니다. 네, 지대리님이랑 좀 캐릭터가 겹쳐요. 상남자 스타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상남자 스타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예. 네. 제가 구축 바꾸도록 잘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로 가까스로 연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이 2% 하락했는데요. 업종 테마 보시죠. 올해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 건조한 기후, 하반기 엘니뇨 현상 발생 가능성 등으로 곡물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P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국가들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기후온난화 현상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로 지목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했으며 중국 정부 역시 2020년까지 15년 전과 비교해 중국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경제 발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여름 1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들의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유망주와 피해주는 무엇이 될까요? 탐나는 대물 토론 시작합니다.
네, 이상 기후도 뭐 지금 메가 트렌드입니다. 지금 게다가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 브라질의 가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슈퍼 엘니뇨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과 토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상 기후의 핵심 차트 알아보겠습니다. 지대리님. 예, 저는 일단 그 2010년까지 그 지구 표면 온도가 2도에서 11도 가량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우리가 이제 산업화 단계에 머물렀을 때는 그 온도 기후 자체가 한 1도에서 한 2도 정도 가량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지금 지구의 표면 온도가 거의 2도에서 11도까지 2100년에는 11도 가량 올라갈 거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엘니뇨와 라니냐 이 부분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엘니뇨 같은 경우는 적도 중요한 지역과 동태평양 사이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갔을 때 현상이고 반대로 라니냐는 마이너스 0.5도가 빠졌을 때의 현상을 말하는데 이 0.5도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1도가 올라갔을 때 그 곡물 가격 상승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을 사실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상승을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이라고 정책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교토의정서를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토의정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인 요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도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토의정서 얘기를 지키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가지고 온 차트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 급등 주기가 과거랑 달리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1980년대 같은 경우는 거의 7년 주기를 보여왔는데 네. 2004년 이후로는 급격하게 좀 짧아지고 있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2008년도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때 한창 에그플레이션 하면서 증시에서도 남해화학이나 이런 종목들 네. 잘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뭐 CDM 사업이라던가 이산화탄소 관련된 배출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니뇨가 2008년도 저는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증시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후에도 2년마다 한 번씩 엘니뇨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경민 PB님, 이상기후 어떤 차트가 핵심일까요? 예, 우선 뭐 말하기에 앞서서 엘니뇨하고 라니냐 부분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네. 그 해수면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0.5도 이상 5개월 정도 지속이 될 때 그 엘니뇨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이쪽 부분이 지구가 아파서겠죠, 원인. 예, 이쪽 부분이 네. 좀 중요하게 좀 판단이 되는 이유는 예. 이쪽 해수면이 5도 정도, 0.5도 정도 올라감으로써 바다의 조류나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고요. 기존에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잡힌다던가 아니면 그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작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문제점은 그 생태계 교란이 일어났을 때 그 생태계 상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황소개구리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맛없다고 버리면서 황소개구리 위에 있는 생태계 그 상위자가 없다 보니까 엄청 많이 늘어나서 뭐 잡으면 포상금도 주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다 잡았나 봐요? 돈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이 잡았던 것 요즘은 같아요. 그 큰 쥐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는데 그래요? 엄청 큰 쥐, 그게 요즘은 예. 엄청 많이 그냥, 포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엘니뇨가 좀 그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가져온 그 부분은 그 기후 변화 영향 분포 지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IPCC라고 하는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나왔던 그런 보고서고요. 이쪽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경우 물 관리하고 해양 생태계 영향은 중요하게, 그리고 식량 생산에는 좀 중요하게 미치진 않고 좀 약하게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럽은 그 물 관리하고 재해 위험 관리,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하게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식량 쪽이 조금 중요하게 걸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좀 취약한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각국이 좀 해결책을 좀 잘 솔루션을 잘 펼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쪽 그 기후 변화 영향 분포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는 그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지대리님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100년 동안 그 IPCC에서 집계한 거에 따르면 약 0.8도 정도 그 상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 뭐 절반 이상 그 온도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추세로 이렇게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2100년에는 약 8.5도의 그 온난화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네. 좀 굉장히 끔찍한 수치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해당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 통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 이쪽 부분만 조금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온 이쪽 부분은 그 토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같이 조금 추정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좀 올라가고 지구 온도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시계열로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뭐 제일 위쪽에 있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런 부분이고요. 제일 아래쪽에 회색으로 옅은 부분은 좀 최적의 시나리오, 저희가 모든 온난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축에 노력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가정입니다. 다만 아까 뭐 교토의정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한 80% 이상의 국가들이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뭐 중국하고 인도 같은 부분도 개독으로 빠져 있고 미국도 당연히 맨 처음은 그 포함이 돼 있다가 그 유예 기간 3년 지나고 나서 빠졌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80% 이상의 그 온난화 배출국이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고요. 내년도 2015년도에 파리에서 또 다시 한번 기후협약이 열리게 됩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서 2020년까지 이쪽 부분이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에서 2030년까지 기후협약을 좀 픽스해서 좀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일 큰 문제점은 중국하고 미국의 태도였는데 중국 쪽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 쪽은 지금 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IPCC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가 올해 10월 달에 좀 마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그 회의를 앞두고서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져온 거는 한반도 기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전 세계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반도 기후는 그 현재보다 약 5.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 6도 정도로 남한보다 조금 더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평양 기온이 현재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그 온도하고 좀 비슷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 이렇게 따뜻해지면 좀 살기 편하고 좀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온도차가 좀 극심해지고 그 강수량 차나 이런 부분이 좀 극심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여름에 스콜처럼 그 비 내리는 것처럼 좀 살기에는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 5.7% 정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후가 진짜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요즘 여름에 스콜처럼 동남아 지역의 스콜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예, 그런 경우들이나 식물 자체도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 보여주셨던 차트에서요. 그 기후 변화의 취약국 예. 전 세계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빈부격차라고 해야 되나? 선진국은 좀 괜찮고 후진국이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일까요? 이쪽 부분은 전 예. 세계적으로 동일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때는 그 기후 변화에 따라 식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고 어떤 때는 홍수나 이런 부분, 재해 쪽 부분이 좀 중요해질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북미나 이쪽에서는 그 한파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어디는 유리하고 어디는 불리하게 네. 작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온몸으로 이 이상 기후를 막아야 되고 지구를 더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범상 대리님은 어떤 차트
범상치 않은 차트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네. 범상치 않은 차트로 일단 엘니뇨 발생 확률 표와 상품 선물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표를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일단 엘니뇨 발생 확률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 기후 예측센터에서 이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5월달에 그 나온 거죠. 8월 이후에 엘니뇨가 출현할 가능성이 66%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직전월에 발표를 한 예측치는 52%였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뭐 10% 이상 상향된 수치로 나왔는데 과거 10년 주기로 도래했던 슈퍼 엘니뇨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표에서도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현재 66% 나오고 있는데 이 표뿐만 아니라 엔소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이제 호주 기상청에서 나오는 지수거든요. 이게 현재 마이너스 12.6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엘니뇨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제 지수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8에서 이제 10 이하면은 엘니뇨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2010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로 봐도 엘니뇨 발생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첫 번째 표고,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만약에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상품 선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여준 건데, 사실 이 차트, 이 표만 봤을 때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엘니뇨 때문에 뭐 이렇게 가격이 변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차트를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기후 변화라든가 그리고 기타 겨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 상품 선물이 얼마나 민감하게 가격 변동이 있는지 나타내는 표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민감성이 높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같은 거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농산물에서도 커피라든가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게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커피의 경우에는 그 아라비카 원두의 최대 생산국이 브라질이죠. 이제 브라질이 네.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아마 연초 대비 70% 이상 가격이 상승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 뒷부분에 이제 커피 차트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그건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엘니뇨 발생 시에는 지금 이렇게 아까 다시 먼저 말씀드렸듯이 엘니뇨 때문에 이런 가격 변동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엘니뇨가 발생하고 나면은 지금 가격보다도 더 큰 발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결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니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돼지고기는 왜 올랐어요? 최근에 진짜 마트에 가도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날씨가 더워지면 돼지가 많이 죽기도 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는 여름에 게 너무 더워서 여름 되니까 너무 더워서 못 견디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단순하게 여름이 돼도 예, 예. 그렇군요. 여름 예. 단순히 여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뭐랄까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느끼던 더위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더 느끼는 더위가 더 심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처럼 면역력이 높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커피, 돼지고기 이런 가격들이 최근에 가격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엘니뇨라는 트리거까지 더해진다면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후가 종목의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아직은 이상기후라는 것이 엄청 크게 주식시장에 부각되지는 않았거든요. 은근히 비료주가 좀 많이 가긴 했지만. 네, 지문상 대리님. 예. 예. 예, 저는 이제 사실 그 이상기후 테마라는 게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산업화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성장을 함에 따라 수혜를 받았던 뭐 자동차, 특히 이제 제조업 그 산업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나와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성장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의 연결이 되는 연결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
예를 들면 뭐 태국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이 사실 이번 연도 2014년 1월 달에 굉장히 큰 한파를 겪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난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좀 약간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상기후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제조업의 어떤 발달 이후에 또 새로운 산업의 발달로 가는 어떤 모멘텀 정도다. 예, 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달하다 보면 환경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이상기후가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나오면서 뭔가 또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최근에는 뭐 말이죠. 좀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아까 CDM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게 증시에서 또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잠잠해요. 그렇죠. 요즘 예. 이제 업체로는 한솔홈데코도 예전에 있었고 예, 지금 예. 휴캠스가 이제 가장 게 되는데 아마 휴캠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탄소 배출권 사업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걸로 실적이 나요? 그 기업에서? 그게 이제 그걸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실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휴캠스 같은 경우는 아마 예. 이번 년에 70억 정도는 잡히거든요. 근데 아, 사실 그래요?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네. 그리고 워낙 무형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전에 비트코인 같이 그런 어떤 무형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탄소 배출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누구한테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굉장히 많이 뭐 화력 발전을 뭐 만약에 뭐 설비를 많이 했다. 근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지금 제한이 걸려 있으면은 네. 휴캠스라는 회사 예를 들면 휴캠스라는 회사가 그 권리를 이 상대방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산업이 좀 약간 성장을 할 수 있는 CDM 산업도 결국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쪽은 그 회사의 그 산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제일 좀 클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다 같이 성장하고 그 화력발전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비싼 가격에 그걸 사겠지만 지금 그걸 살 만한 회사들은 그걸 사지 않고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EV 쪽을 해서 공해를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미국 쪽에 있는데 그 문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트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사야 된다라고 지금 명문화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쪽 부분에 좀 시장이 시작하게 돼서 이제 내년에서 후년에는 크게 성장을 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경민 PB님, 아까 그 네. 이상기후 관련해서 국제회의 말씀하셨잖아요. 예, IPCC죠. 그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상기후가 아니라 이게 주식의 예. 변수가 되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네. IPCC 같은 경우는 뭐 그 강제적인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순간의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뭐 크게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네. 내년 2015년은 파리에서 예정되어 있는 그 교토 의정설 대신할 그 기후협약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과 같은 흐름이다라고 하면 관계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태양광 발전을 두 배 올리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고 중국도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4배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이나 뭐 이쪽 그 탄소나 이쪽 그 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은 좀 분위기가 많이 턴했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나오고 중국의 태도를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쪽 부분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좀 예정이 그쪽 부분은 크게 형성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작게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는 내년이라고요? 예, 15년에 열려서 20년도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시행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나왔던 그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 네. 현재 추세대로 뭐 한 50년에서 한 70년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뭐 뉴욕의 뉴올리언스도 잠기게 되고 영국의 파리도 잠기게 되고 호주의 시드니도 잠기게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특정하게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참 딜레마인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그 협약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네. 과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정확한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파리 뭐겠죠? 예. 기후 변화와 관련된 2015 전 파리 세계 나올 거예요. 그 회의 그걸 통해서 좀 더 그린 에너지 쪽에 모멘텀이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범상 대리님. 예. 네.
일단 지난 17일이었나요? S&P에서 이제 인구 고령화 그리고 기후 변화를 21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꼽고 네. 그 가운데 기후 변화 문제를 이제 국가 신용 등급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뽑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물론 아직은 뭐 다른 평가사 무디스라든가 피치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뭐 따라갈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커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니 이제 그럴 만도 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예로 지난해 필리핀에서 이제 하이난 태풍으로 인해서 5천 명 이상이 사망한 건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뭐 추산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가 계속 늘고 있음을 이제 우려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른 자유로운 국가는 뭐가 있을까 하면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체코, 뭐 슬로바키아 네. 이렇게 뭐 축복받은 나라들이 다소 있겠지만 이런 국가들은 이상기후에서 좀 자유롭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룩셈부르크라든가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은 일단 농업이 주 산업이 일단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국가가 베트남이라든가 방글라데시 보통 이런 후진국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적고 네. 만약에 대체가 발생했을 때도 한 예로 이제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일본같이 이제 선진 국가는 그 건설 지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건물 굉장히 튼튼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라든가 이렇게 더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 필리핀에서 하이난 태풍 발생했을 때는 뭐 지붕 날아다니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도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룩셈부르크, 스위스 뭐 이런 국가들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엘니뇨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약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타 국가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제 자유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 국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시한 S&P의 보고서 이게 이상기후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예, 하나의 예.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농업을 주로 하는 국가들이 좀 피해를 입는다고 얘기도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농업 비중 많이 줄었잖아요. 농업을 주로 하는 국가가 패권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농업에 또 이상기후가 어떤 영향을 미쳤나 지문상 대리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일단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에그플레이션 이슈랑 연관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이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는 쌀의 비중, 그러니까 쌀의 그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104%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쌀 외에 뭐 밀이라던가 옥수수라던가 그런 뭐 건 많이 안 콩이라던가 하죠. 그런 건 이런 별로 게 안 하죠. 1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식량 전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로 이 식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패권을 장악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예전에 한미 FTA 하면서 농업은 우리가 많이 줬다, IT랑 자동차는 많이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겠지만 나중 되면은 지금 이렇게 에그플레이션이 도래했을 경우에 그 쌀을 제외한 밀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전부 다 가격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농업 환경을 개발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종자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는 부분도 사실 그 가격은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내수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국제 가격 변동이라는 큰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종자 개발하는 업체들을 국가적 측면에서 좀 정책적으로 네.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청양고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동부그룹, 동부 한농으로 아마 지금 인수가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청양고추를 먹으면 먹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로열티를 외국 기업에 네.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팔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예. 우리 거였는데 팔아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든지. 그렇죠. IMF 때 저희 아마
아마 IMF 때 아마 인수가 됐을 거예요. 외국계 쪽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사왔군요. 그래도 청양고추. 예, 동부한동인가 아마 그쪽에서 사왔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종자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상품 가격에 대한 변동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종목들도 참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서 좀 독보적인 위치에 서는 네. 것도 참 종자 개발 중요한 우리의 과제군요. 이경미 PB님. 예. 네. 일단 농업의 영향을 좀 보면 뭐 일단 그 GSCI 농산물 지수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12년도 여름부터 좀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 초에 한 방에 거의 다 좀 많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쪽 농업에 미치는 그 영향은 아무래도 그 곡물가의 상승이죠. 그래서 뭐 기후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뭐 농산물 업체나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아까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네. 예, 그 가격을 다 농산물에 반영을 전가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먹을 거 없다고 해서 그걸 안 사 먹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천금을 줘서라도 사 먹어야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네. 예, 그런 논리로 치면 농산물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이범상 대리님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그런 지금 뭐 엘니뇨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예. 벌써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죠. 예,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농협에서 패권을 잡는 국가가 농업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농업이 패권이 될 수도 있다. 예, 농업이 예. 패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저도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벤츠랑 BMW 타고 다닐 것이다라는 네네. 내용을 저도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텃밭 가꾸세요. 아, 그러세요? 말씀하신 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경민 PB님하고 같이 저도 이제 GKX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추대선을 하나 그어봤어요. 일단 물론 차트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그 네네. 많은 부분을 이제 차트에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지금 다시 하락세로 뭐 갈 거다라는 말도 사실 일각에서는 좀 들려요. 하지만 저는 저 지지선을 좀 지지하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지문상 대리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 이후로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그 농산물 가격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올 들어 이제 그 급등세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GKX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골드만삭스 농산물 가격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후에 현재 횡보 국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차트도 같이 보시면은 모양이 꽤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지선을 그어봤는데 두 가지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 지지선을 깨지 않는 한 엘니뇨 가능성을 추세로 해갖고 다시 우상향할 모습을 그려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엘니뇨 발생 시에 이제 동남아라든가 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가격 원인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공급 감소라든가 농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이상 기후가 이제 공급 측면에서 농산물 가격을 이끌 것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후와 관련한 유망주와 피해주. 유망주는 뭐 우리가 대물 종목으로 알 수 있을 테니까 피해주만 볼게요. 그냥 나열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문상 대리님 뭐가 있죠? 피해주만? 예, 피해주. 뭐 CJ 음식료 업체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예. 뭐 CJ 제일제당, 뭐 삼양사, 대한제분, 그러면 2차 유통업체들도 네.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업체까지. 네. 이경민 PB님. 예, 저도 뭐 간단하게 음식료 업종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상 대리님은요? 저도 뭐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뭐 하나 덧붙이자면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없다는 가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피해주를 보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자, 그럼 이상기후 테마 대물이 될까요? 아직은 진짜 비료주가 은근히 올랐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룹핑해서 많이들 안 보고 있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지문상 대리님, 대물입니까? 저는 완전한 대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적으로 이 산업이 좋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왔는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변화랑 플러스 정책적인 측면이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충분한 대물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이 기후변화를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변화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에그플레이션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그렇지만 풍력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LED까지 태양광까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산업군들이 그러니까 3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경민 PB님, 대물입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대물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뭐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되든 메가 트렌드인 건 좀 분명하고요. 또 제일 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엘니뇨에 대해서 아무리 예측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예측치 잘 안 맞았던 게 지금까지 사실이고요. 뭐 태풍이 어떻게 불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뭐 라니냐 현상이 벌어지면 해수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엘니뇨는 뭐 작황에 영향을 끼친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밝혀진 거지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생활에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앞으로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이 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이 또 수목 사업을 하시거든요. 네, 대물이세요. 많이 예. 보시나 봐요. 네, 그거를 바꿔야 되니까 계속 기후가 변하면서 잘 사는 식물들이 바뀌잖아요, 종이.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상기후 대물일까요, 이범상 대리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고를 때 사실 정석은 V를 보는 게 맞죠. 밸류를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이번 달 대충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이제 스토리가 되는 주식, 재료가 있는 주식이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테마는 이와 맞물려서 이제 정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엘니뇨를 비롯한 이상기후 이슈를 계속 주시하면서 관련주에 관심 가지면은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맵을 잠깐 볼까요? 예. 엘니뇨는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상현상인데요. 1950년 이후 엘니뇨 총 19차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엘니뇨가 일어날 확률 65%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평균 10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발생 첫 달은 5월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최근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손실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1980년대 연평균 125건에서 2000년대 이후 연평균 31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손실 금액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상품 가격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품 시장의 투기적인 수요가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고 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과거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동판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메르스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치사율이 30%, 또 주말 동안에는 사람 간 감염이 발생하면서 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제습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3월부터 어제까지 제습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5% 급증했는데요. 이상기후에 적합한 필수 가전으로 좀 미세먼지, 유해물질 제거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품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P가 최근 이상기후가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비용 증가를 주목하자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20개국으로 꼽았는데 모두 신흥국이었다고 하네요.
9개 주요 농산물 펀드 최근 평균 3개월 수익률이 10.93%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1.44%, 또 최근 주목받는 가치주 펀드와 배당주 펀드 3에서 4% 수익률, 롱숏 펀드가 0.25%에 불과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없었어요. 앞에 네. 너무 얘기 좀 늘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좀 타이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기후의 대물, 세 분의 베스트 3 종목 보시죠. 네, 지문상 대리 1위 노무바이오, 2위 KC 그린홀딩스, 3위는 웰크론 한택, 이범상 대리 1위 타이거 농산물 선물 H, 2위는 효성 OMB, 3위는 현대 BNG 스틸, 이경림 PB 1위 에코프로, 2위 타이거 농산물 선물, 3위는 KC 그린홀딩스입니다. 네, 오늘 선물이 좀 2개 올라왔고요. 종목 약간 겹치는 것, KC 그린홀딩스 이 종목도 있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릴까요? 네, 1위 종목 가죠. 지느님 먼저 하시죠. 항상 제가 먼저 해가지고. 이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농바이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배이자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선배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농우바이오는 솔직히 말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 예, 종자산업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아까 제가 청양고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몬산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몬산토라는 기업이 지금 2위, MS 2위를 지니고 있고, 지금 네. 농우바이오가 지금 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한 21% 정도 셰어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농우바이오가 지금 일단은 종합적으로는 5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당근, 무, 그리고 중국의 종자도 1위라고요? 중국에서는 일단은 업계에서는 5위고요. 5위인데 지금 당근이랑 무, 고추 같은 경우는 1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중국 자회사 매출이 한 170억밖에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연도에 일단 뭐 재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손상 처리된 부분이 60억 정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170억밖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는 예상 가이던스는 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단 지금 농협에서 인수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 CEO, 그러니까 오너였던 분이 좀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별세하셔가지고. 이거 김현웅 PB가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종목은 예. 일단 뭐 R&D 연구개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출액의 한 15% 정도를 R&D 개발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품종보호 출현도 국내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도래를 했을 때 우리가 농산물 시장 자체가 성장 산업이고, 나중으로 봤을 때는 식량 주권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는 농우바이오는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자를 개발을 할 시간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비용도 진출할 많이 수 들겠네요. 예. 아무나 진출할 네.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고성장 펄을 좀 한 2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식량 패권으로 후세에 또 애국자로 남을 기업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기업. 뭐 지금 가격도 7거래일째 음봉을 내면서 시원하게 떨어져 주고 있어서요. 아주 이거 매력적인 받으면 가격이죠. 되나요? 예. 22,400원. 농협이 인수가가 39,000원 정도. 확정 그래요? 네. 왜 이런 기업은 맞습니다. 몰랐지? 예. 네, 맞습니다. 이범상 대리님은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좋다는 예. 말 정말 공감하는데요. 농우바이오? 우리- 예. 괜찮으세요? 정말 예. 공감해요. 하지만 우리는 빨리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종목으로는 정말 공감하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종목으로는 증권사 객장 직원분들이 그런 압박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수익을 아무래도 좀 빨리 있죠. 예. 내셔야죠. 저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농우바이오 자신의 길을 같은 경우는 가겠다. 단기적으로 제 아들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한 장가 갈 때쯤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녀 사냥, 자녀 사랑. 사냥이 역시 상남자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도전을 그러면 뭐 아니 그러니까 한 뭐 장가 갈 때까지 아니더라도 한 뭐 5년 있다가 이 종목 꺼내봤을 때 아마 그 세 배가 플랫으로 있다. 한 3배는 3배가 있다. 더 갈 이러면 거예요. 아마. 더 간다. 그러면은 뭐 바로 돈 묻어둬야죠 이런 종목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지금 3배면 묻어둬야 될까요? 이게 정말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예. 농우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지금 오너가 별세를 하셨지만 네. 원래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말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텐센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농협이 네네네. 만약에 인수를 했을 경우에 농협이 가지고 있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남해화학도 최근에 좀 뭐 과거에 횡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많이 안 좋아졌었지만 지금도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근데 그 있다라고 했을 농협에서 경우에 인수하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일단 MOU는 체결이 한 상태고요. 예. 네, 인수가는 확정인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수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7개의 음봉이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네요. 7주 동안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예. 1위로 올릴까요? 세 분 동의하시겠어요? 두 분이 같은 종목을 순위가 다르게 가지고 와주셨고 예. 선물 가지고 와주셨죠. 예. 네. 선물이 그게- 종목인가요? 예. 종목으로 들어가죠. ETF니까. HTS에서 살 수 있으면 가능한 걸로 할게요. 전 펀드로 알고 있어서요. ETF 공부 안 하셨나요? 내부로 보시면은 상장 지수 펀드 맞아요. 예, 그러니까 펀드 네. 예, 살수 있대요, 거래되잖아요. 네, HTS. 거래되는데 뭐가 매력이에요? 이건?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제일 쉬운 거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예. 기술적으로 짝수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온 언제부터 거래됐어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만 보면은 사실 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보기 어려운데 이거의 기초 자산이 되는 게 이제 아까 차트로 보여줬던 GKX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짝수에는 이제 큰 폭을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08년도, 10년도, 뭐 12년도 올해까지 해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 종목 단기간에 얼마나 그럼 이 종목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사실 차트로 봤을 때는 급등한 것 같아도 네. 보면은 뭐 퍼센트로 하면 5%뭐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사실 워낙 거래량 같은 경우도 뭐 작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9,240원인데 이제 짝수년이라는 이슈 첫 번째 먼저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GKX 차트 보여드렸지만 엘니뇨 발생했을 때 곡물 가격의 발상 가능성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 시간이 없어요. 올해로 봤을 때 20%는 상승이 나올지 않을까. 곡물 가격의 네. 특징은 한번 그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20-30%의 상승은 우습게 네.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추세만 한번 잡으면은 한 4, 5년 동안의 그 횡보 추세였다가 한번 그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한 50에서 네. 80% 이상 급등하는 게 농산물의 특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올해 안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한 30-40%는 그냥 올해 안에 엘니뇨 발생했다라는 가정하에 30-40%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PB님 종목은요? 예, 제가 1위로 가져온 거는 에코프로입니다. 뭐 네. 제가 한번 탐방도 갔다 왔었는데 이 회사는 60에서 70%는 그쪽 그 2차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30에서 40%는 그 환경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 쪽은 그 클린룸에 들어가는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그 필터를 만들고 있고요.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도 만들고 있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깔리는 게 한 150억 정도 오피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정도 한 100억 정도 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작년에 그 NCM 소재 쪽을 LG화학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굉장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적자로도 전환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뭐 대기업을 뭐 조금 본다라고 했을 때 LG화학 쪽에서 조금 같이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LG화학하고 그 모든 그 연결고를 끊었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고요. 그 삼성 SDI에서 얘들의 NCA 소재를 가지고서 그 테슬라 그 2차전지 쪽에 납품을 작년 11월에 테스트 통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는 뭐 하고 있는 소재나 뭐 환경사업 다 기후 네. 변화에 조금 연관이 있고요. 지금은 NCM 소재는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게 쉬워서 여러 업체들이 많이 난립을 했는데 얘들이 새로 이제 2-3년 안에 향후 사업을 하는 건 NCM 111이라고 해서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을 1대1대1로 비율로 섞어 놓은 그런 소재 쪽이거든요. 이게 3M에서 특허를 해서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안 된다. 이쪽 부분을 라이센스를 그 에코프로에서 좀 가져왔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은 지금은 들어야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이지만 움직일 때 같이 따라 붙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탐방 갔다 오셨을 때 이 종목 될 거라고 느낌이 팍 오셨나요? 아들에게 주지 못하겠지만 사놓고 한 2년, 3년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오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예. 예. 뭐 두 분도 동의하시겠어요? 근데 좀 에코프로? 양극할 물질 하는 업체가 많지 생각보다 않아요. 그리고 수익률도 NCA 요즘 쪽은 별로- 4개, 전 세계 4개 업체밖에 없고요. 양극할 물질 중에서 종류가 많이 나눠져요. 뭐 NCA나 뭐 NCM이나 그다음 또 다른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코발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NCA 소재 쪽이 기본적으로 그 파나소닉하고 일본의 2개 업체하고 이쪽 에코프로에서 양극할 물질을 하고 있고 이 양극할 소재 쪽의 특징은 그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은 좀 세게 고출력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조금 리스크가 있다. 운영에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사용되진 않고 있는데 순수 EV 쪽에서는 자동차 출발하거나 이럴 때 뭐 출력이 좀 높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는 NCA 소재로 된 그 2차 전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이브리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근데 왜 못 갔어요, 진짜? 에코프로가? 내 테슬라는 실적이 작년에- 매출이 그러니까 네. 저도 잠깐 봤는데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은 가면 갈수록 회사에 대한 마진이 많이 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냐 그런 구조가 나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2차 전지 산업이 가야 된다라는 그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근데 산업이 지금 2차 전지 네. 대형주들이 못 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는 진짜. 그것 때문에 좀, SDI, 네. 뭐 SDI가 LG화. 기본적으로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네. 말씀드렸다. 지금 따라붙기에는 애매하지만 SDI 움직일 대신에 때. SDI 대신에 그 종목도 우리 대물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네. 삼성 SDI. SDI는 이게 나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변동성이 예. 훨씬 더 크죠. 레버리지를 예. 하려면 에코프로를 사셔야죠. 그리고 SDI 아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7월 네네. 14일까지 아마 거래가 정지가 될 거예요. 6월 중순부터. 그거 보면 그 제일모직에서 하고 있는 그 분리막 쪽을 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조금 더 키우겠다. 뭐 예.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비료주가 진짜 은근히 한 50% 이렇게 갔거든요, 올해. 농우바이오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 예. 보내볼까요? 예. 예, 아, 2위 감사합니다. 종목은 타이거. 전 타이거 솔직히 별로입니다. 아, 별로예요? 왜냐면은 그럼 제가 에코프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제가 추천드리지만 타이거 왜냐면 거래량이 네. 안습이에요. 기본적으로 LP가 4천주 그런데 4천주 LP가 잘 안 되죠 이거. LP가 되게 줘요. 위에 내가 보기엔 한 2, 3만 주 정도는 이렇게 꼭 대나 있던데요. 아니면 LP한테 전화하시면 자, 그러면 결정해주세요, 꼭 이경민 해줘요. PB님이. 2위 종목. 농산물 가시죠. 농산물 네. 가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이거 얘기 많이 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3위는 에코프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타이트한 토론으로 종목 얘기 많이 할게요. 자, 1위는 농우바이오, 2위는 타이거 농수산 선물 H, 3위는 에코프로입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